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우선은 방금 노광민 매니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덱스터 같은 경우가 지금 NC 소프트가 내년에 리니지 이터널 2011년부터 리니지 이터널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리니지 TL로 프로젝트명이 바뀌어서 내년에 메타버스형 리니지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덱스터가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덱스터가 신고가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NC 소프트 뭐 당연히 아실 겁니다. 2달 넘게 지금 공개 방송에서 한 종목만 밀었기 때문에 뭐 이창원 매니저 NC 소프트 지금 50만 원 후반대 매수해서 현재도 홀딩 중인 거 아마 매일경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NC소프트 시장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상승하면서 현재 약 25% 수익 내고 있고요. 뭐 비중 조금 산 게 아니라 비중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극대화하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오늘 공개 방송 여러분들 어제는 제가 쉬었죠.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5시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옥석 가리기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정말 진짜를 골라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지 마시고 잘 들고 계세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바닥에서 매수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보다도 여러분들 60만 원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 56만 원 잡았거나 59만 원 잡으신 분들 모두 기관 외국인보다 다 평단가 한참 밑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하시고 그냥 들고 계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그 종목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최근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런 이 섹터,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섹터를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좀 시장이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요일 날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요. 화요일 날 장중 26%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어제도 17% 급등 나오고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3% 넘게 빠지다가 현재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중심을 잡아버리면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 기억나십니까? 화장품주 2015, 16, 17 거의 2년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산성 LNS 기억나십니까? 산성 LNS 마스크팩 30배 갔어요. 30배. 바닥에서 3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거의 1년 넘게 올라오면서 20배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뭐 2000%, 3000%씩 올랐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점이라 저거는 못 살 거야 라고 하면은 더 갑니다,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너도 나도 메타버스로 그냥 테마만 타가지고 주가만 올리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진짜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우리가 포트에 편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삼성전자 2배 시가총액 되는 페이스북도 이름을 메타 플랫폼으로 바꿔서 시가총액 800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메타버스 올인한다 그러면서 주가 날아가는데 이게 뭐 단순히 테마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그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좀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중심으로 또 편입을 하면서 수익을 냈는데 오늘 좀 다른 섹터 오랜만에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소수 사태가 일어난 지 뭐 또 좀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디젤차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도 이제 디젤차는 하나 갖고 있는데 사실 잘 안 타가지고 항상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거든요. 지하철이 제일 편해서 집에서 본사까지 회사까지 뭐 지하철로 15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체감을 하진 못하는데 화물차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소수 사태가 생계가 걸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큰 어떤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어느 정도 요소수 사태가 좀 그래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마그네슘 그리고 니켈 등 이 원자재 관련된 그 수급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히토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는 이번에 한미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솔직히 그 미국이 그동안 대만을 좀 힘을 실어줬는데 이번에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국가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 발언이거든요. 이런 그 얘기를 한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히토류나 이런 그 원재료를 좀 중국이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좀 달래기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런 원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미국부터 시작된 이런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집단이 일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것 때문에 물동량이나 이런 그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화물의 중심이 되는 조금 노동자층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받는 노동자층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집에서 코인, 엑시 인피니티 코인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씩 받는데 누가 힘들게 지금 뭐 오토바이 타고 화물기사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기초 제조업이 살짝 사람들이 그 전부 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 동남아시아나 중국,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 아직까지 종목을 얘기를 안 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오늘 그래서 편입할 종목은 바로 T플렉스 현재가 5,230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그 니켈 가격과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소재 관련주인데요. 지금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원래는 히토류 관련주로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T플렉스, 히토류가 부족하다. 아니면은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군사 이 IT 쪽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미국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생산할 수 있어요.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환경 파괴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중국 쪽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중국이 막아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히토류가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또 이런 그 무기로 활용이 된 건데 요즘에는 히토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니켈, 스테인리스 이런 가격들이 다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이유로 그래서 관련주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지금 T플렉스는 단순히 테마주는 아니고요.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금 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테마주는 아니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뭐 사실 오른 것도 없어요. 작년 6월 달에 그 원자재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뭐 보면은 지금 특히 철강 관련주들 기본 뭐 많이 오른 거는 거의 뭐 500% 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T플렉스는 작년에 가격이 작년 6월 달 최고가가 4,700원인데 지금도 5,000원, 5,200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시세가 하나도 안 났다. 근데 매출도 늘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의 선택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뭐 시간이 좀 없는데 제가 일단은 사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기사 하나 따왔는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아라.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요소수 사태만 지금 그치지 않고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히토류, 리튬, 니켈, 스테인리스 이런 기초 제조업이 요즘에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도 요즘에 한번 계약하면 현대차 한 중고로 한두 달 탄 게 신차보다 가격이 높아요. 일부 차들은. 안 나와가지고 계약해도 지금 신차를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그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관점에서 저는
기초 소재 관련주 하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 투플렉스는 사실 그 최근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올해 굉장히 큰 화두가 맞고요. 또 물가 상승이 또 이게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 그 최근에 뭐 비단 요소수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트렌드라고 봐서 네.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그 물가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공급망 문제는 지금 바이든이 또 이 12월에 공급망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그 글로벌 100개 이상 국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여는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되면서 이슈가 한번 될 것 같은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런 그 문제 자체가 이제 얘기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 정부가 각국 정부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풀면서 어떻게 됩니까? 화폐의 반대 가치인 부동산과 그다음에 주식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각종 사회 보장 제도와 그다음에 기초 어떤 그 자금을 공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사회 안정 자금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가장 지금 문제가 바로 구인난이에요. 돈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 달에 그 일해가지고 몇백만 원 버느니, 지금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지금 그 기초 소재 인플레이션 더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런 흐름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그 지금 금리 인상,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화폐 가치가 이제 증가하고 그 가치가 더 중요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는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화폐를 벌 수 있는 노동의 가치가 늘어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좀 풀릴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는 6,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